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코맹맹이 소리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들어오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또 이 부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 그림에 대한 힌트도 함께 보면서 내일 시장 준비를 위해서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봐야겠죠. 내일 시장은 오늘 새벽에 미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스피는 2500에 딱 갖다 놨고 코스닥도 690포인트, 코스피 200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들어왔고 개인이 8,400억 원 가까운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2,200억 원 정도 팔고 외국인이 2,300억 원 정도, 기관이 조금 파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수의 상승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상승은 한국의 긍정적인 영향 때문이 아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의 예상치 상회로 인해서 한국도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던 시장입니다. 과거 데이터에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오면 한국 시장이 좋았어 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쌓였기 때문에도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내일도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섹터 중에 각 시장을 주도한 섹터는 어디일까를 보셔야 되는데요. 코스피는 이렇게 쭉 보시면 금융지주사가 굉장히 순위권에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반등을 잘 해주었고, 그리고 2차전지 고려아연은 조금 그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일부 보이기도 합니다. 코스닥은 무조건 바이오가 오늘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용과 의료기기 관련주가 시장을 이끌었고 코스닥 시장이 오늘 조금 밸런스가 맞게 잘 오른 모습이 있었고 특히나 오늘 실리콘투와 VT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엔캠은 또 왜 이렇게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바라볼 때는 아직까지는 하방의 힘이 강한 지수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코스피는 제가 생각했을 때 2490이 깨지면 안 되고 올라섰을 때 부딪히는 자리는 2525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558포인트 정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필 여기 61선이 위에 있네요. 부딪힐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에서는 확실한 주도주와 그 주도 섹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코스닥은 685포인트를 이제는 깨면 안 되고 올라섰을 때 690, 700포인트가 부딪힐 자리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방으로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일부 의료기기 관련주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과 같이 상승을 해준다면 주도 섹터로의 자리를 잡아준다면 코스닥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 일정을 봐야겠죠. 오늘 첫 페이지의 그림을 보면 저는 내일 나토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데 해외 시각으로 열리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오전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I 일정이 있고 SK 회장의 중국 방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방산주에 대한 흐름이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코츠 테크놀로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미국에 대한 중국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규제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중국향 장비, 넥스틴까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소프트웨어 대전이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인 엠로, 솔트룩스, 이스트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까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있기 때문에 방산이 많이 눌렸다. 이제 됐다마 라는 부분으로 한번 튀어가 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미국의 10월 구인구직 졸트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새벽 5시 45분에는 굴스비 시카고 총재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지수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본다면 코스피에서는 금융주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 코스피 지수가 왼쪽 그리고 KB금융의 주가가 오른쪽입니다. 누가 봐도 KB금융이 코스피 지수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배열의 상황이기도 하고 코스피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한 반면에 KB금융은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금융주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이 워낙 개판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중순이 지나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 가면 뒤에 갈수록 물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또한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코스닥인데요. 지수보다 강한 기업은 의료 AI 섹터에서 많이 이런 차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왼쪽이 코스닥 차트고요. 오른쪽이 루닛이라는 의료 AI 관련 최근 대장주 기업입니다. 루닛은 아까 앞에 KB금융과 다르게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갭자리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의료 AI에 대한 기대가 일론 머스크 향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의료 AI 내에서 또는 AI 내에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루닛이라는 기업을 의료 AI 지표로 참고를 하시면서 뷰노, 딥노이드 이런 기업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AI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의 이동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동이 되면서 순환적으로 이동이 되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뭘 샀는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뭘 샀는지 오늘 보면 네이버를 또 담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흐름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하게 담고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변압기 관련 부분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증권주, 보험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원전주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바이오와 2차전지 그리고 화장품까지는 꾸준하게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는 한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원전 관련주를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공통적으로 사고 있다는 점까지 보시면 외국인은 원전 관련주에 대한 흐름이 최근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은 도대체 뭘 샀을까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를 사고 있고 반도체 관련 대장주를 사고 있고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을 같이 사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은 변압기 관련주를 사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관련주를 담고 있는 기관의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한국경제TV가 나왔고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특이한 종목으로는 한국경제가 눈에 띄는데 이런 기업들은 되도록이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더 투자에 유익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를 기관은 코스닥에서 많이 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고 기관이 2차전지에 관련된 기업은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관은 변압기를 외국인과 같이 사고 있고 바이오 관련주를 꾸준하게 담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봤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중에 올려주는 수급은 어느 곳에서 더 많이 나올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